오늘도 복장 터지는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추미애 직무 배제 처분에 불복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후 징계가 의결돼 문재인이 제거하더라도 소송으로 맞설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련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그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30일 법원의 집행정지 신문에서 추미애의 조치가 검찰총장 직원에게 절차일 뿐이라는 시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즉각적으로 해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려 한다며 불편한 속내도 내비쳤습니다. 추미애의 처분을 막지 못한다면 역사적 판단으로 남을 것이라며 조치의 위법, 부당성과 불복 의지 역시 다시 한 번 보였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2위까지 몸값이 껑충 뛰어버린 윤석열과 달리 지금 추미애의 처지는 측근들마저 등 돌리면서 점점 고립무원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검찰개혁이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현재 추미애 측근으로 분류된 윤석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마저 30일 추미애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철회해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결국 검찰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또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과반수 감찰위원들이 1일 긴급회의 직후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징계 청구가 적법했는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들은 추미애가 감찰위 자문 절차를 건너뛰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단행한 과정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는 공동 의견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감찰위원은 추미애가 밝힌 윤석열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여다보면서 감찰할 사안이 되는지 직무정지나 중징계를 할 사안이 되는지를 원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감찰위원도 윤석열 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직 후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발언한 것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찰위원회가 회의를 마친 뒤 추미애를 상대로 감찰 개시와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권고할 가능성도 큽니다. 감찰위원회 권고는 이튿날인 2일 예정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위촉한 감찰위원들이 감찰 개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권고한다면 검사징계위원들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고 아주 개코 같은 소리를 쳐 시불렁거렸는데요. 이에 이현주 전 의원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병에 걸려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 국민이 추미애를 응원한다는데 어느 국민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 대다수가 지금 윤석열, 추미애 사태를 접하고 걱정이 태산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추미애가 혐오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민주당은 항상 전략적으로 PK 부산, 경남 출신을 대선 주자로 낙점해왔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는 PK 주자가 마땅치 않다며 그래서인지 요즘 김두관 의원이 가끔 얼토당토 않은 말들을 하며 친문한테 잘 보이려 기를 쓰는 듯하다. 하기야 민주당에서는 친문 세력들한테만 잘 보이면 경선 통과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그래도 그렇지 김두관 의원은 한때 리틀 노무현이라 불릴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권력의 머리나 조아리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그렇게도 대통령 주자로 뜨고 싶은가? 국민의 진정한 뜻을 읽지 못한 채 민주주의의 정신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추미애를 무조건 지지한다고 시대의 부름을 받을 성심내라고 따졌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민주당 내 자칭 민주화 세력들, 소위 노무현 정신 운운하는 자들에게 촉구한다.
제발 눈앞의 선거공학적 계산 그만하라. 정신 차리고 차라리 당을 깨부수든 당을 박차고 나오든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내 민주화 세력 중 역사 속에서 자기들 정당과 지지자들의 독재를 꿈꾸는 인민민주주의 세력으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당을 깨부수거나 뛰쳐나와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며 역사가 민주당의 행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라의 TV 구독자님께서 미국 부정선거 관련 보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지금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에 나가 있는 민경욱 국토본 상임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부정선거 관련 이슈를 정리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민경욱 대표 페이스북에 따르면 녹색정당 대선 후보가 제기해 4년을 끌어왔던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옴으로써 마침내 미국 대선에 사용된 개표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검증할 길이 열렸고 운명의 추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선거 결과에서 트럼프가 본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우편투표에서 말도 안 되게 징계, 딱 한국 사이로 부정선거 판박이라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주는 모두 180여만 장의 우편투표지를 발송했고 그 가운데 기표한 146여만 장의 우편투표지가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표에 나타난 우편투표지는 모두 258만 장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추가로 우편투표지가 쏟아져 나온 거죠? 미국의 언론 매체 뉴스맥스가 실시해 지난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3분의 2 이상이 선거 부정 의혹이 있는 경합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검표 요구가 정당하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이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제기한 펜실베니아 선거 결과 승인 중단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경욱 대표는 큰일 났다고요? 아닙니다라며 어차피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일이었습니다. 이 소송 건은 이제 연방대법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예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선거 관련 소송은 대법원 단 한 번의 판결로 끝을 내는 우리나라 법제도보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미국 네바다 주법원이 트럼프 측의 부정선거 증거를 받아들여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경욱 대표는 펜실베니아 투표 참관인에 따르면 USB가 개표기에 자료를 업로드했고 바이든에게 수천 장의 표를 줬다고 한다며 현재 USB 47개는 분실됐습니다. 한 번 업로드할 때마다 바이든에게 5만 장의 표가 간 거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드니 변호사 트윗에 따르면 지금 미국 조지아주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가 증거를 훼손하지 말고 보존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물류 창고에서 외부로 몰래 반출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한 용감한 시민에 의해 트위터로 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한국 사이로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매우 흡사하지 않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는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위해 투표한 대통령을 위한 기록인 7,400만 명을 위해 트럼프 투표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라고 부정선거 투쟁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경욱 대표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저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에서 저를 찍어주신 유권자 5만 명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겁니다라고 부정선거 투쟁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독료 후원 계좌 변경 공지입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구독료 후원 계좌는 신협 132-108-39787입니다. 그동안 광고 수익이 한 달에 고작 몇만 원 정도 나오는 나라의 팀은 오직 구독자님들의 구독료 후원으로 어렵게 운영 유지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